1998년 5월 3일 오전 11시 반경 일본 지바현 시로이시의 가정주부였던 48세 시즈카 노리코 씨는 가족 6명과 함께 군마현 미야기촌 아카기 신사에 철쭉 구경을 하러 방문했습니다. 당시 아카기 신사는 철쭉의 명소로 알려져 있었기에 사건 당일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사에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몰려 붐볐다고 해요. 노리코 씨와 가족들은요, 비도 오고 사람도 많아 신사에 참배하는 것은 노리코 씨의 남편과 삼촌만 하기로 하고 나머지 가족들은 다 차에 남아있기로 합니다. 그렇게 삼촌과 남편이 갔다 오겠다며 차에서 내리는데 이 두 남자가 차에서 내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노리코 씨가 그래도 기왕 신사에 왔는데 그냥 가기엔 좀 그렇다. 나 세전 좀 올리고 올게 라고 하면서 101엔만 딱 들고 혼자 차에서 내립니다. 그리곤 그냥 이렇게 사라져버렸어요. 여기서 세전은 하나님이나 부처님께 바치는 돈을 말합니다. 소원이 성취되었을 때나 평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납부하는 거라고 해요. 비 오는 가운데 노리코 씨가 차에서 혼자 내렸어요. 그 후에 그녀는 신사 쪽으로 걸어가는데 이때 노리코가 철쭉이 만발한 참배길이 아닌 지름길인 숲길로 향한 거예요. 이걸 그냥 얘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2시라고 칠게요. 2시쯤에 노리코가 혼자 숲길로 향한 거예요. 당시 차 안에는 노리코의 딸도 있었고요. 그 딸의 딸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딸의 딸, 그러니까 손주가 어린가 봐요. 이 손주가 차 안에서 막 보채. 그러니까 이때 딸이 자기 아이를 달래기 위해 차에서 내리는데 이때 지름길, 숲길 안에서 한 사람에게 길을 물어보는 노리코 씨를 본 겁니다. 엄마는 멀쩡한 길 놔두고 왜 저 길로 갔어? 이때 딸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당시 차 안에는요, 노리코 씨의 지갑도 그대로 있었고요. 항상 끼고 다니는 보청기도 차 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딸 입장에서는 좀 걱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가 지갑에 보청기까지 두고 간 데다 이 엄마 노리코 평소에 이명이나 현기증이 갑자기 일어나는 메니에르병을 앓고 있었기에 기압이 낮고 날씨가 나쁜 날에는 쓰러질 수 있거든. 지금 길 같지도 않은 이 숲길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혼자 쓰러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걱정이 된 딸, 엄마를 찾으러 나온 겁니다. 몇 시에? 2시 6분에. 자, 2시에 노리코 차에서 내려 출발했어요. 6분 지나 딸이 또 엄마 찾겠다고 나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엄마가 안 보여. 이 6분 사이에 엄마가 증발하듯 사라져버린 겁니다. 혹시 이 엄마 일부러 이 기회를 이용해 도망갔나? 근데 그렇다고 생각하기엔 엄마 지갑도 차에 있었고 엄마가 이때 가지고 간 돈은 101엔이 끝이었어요. 여기서 101엔은 환율 쳐보니까 약 880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걸로 뭘 하겠어요. 가족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 10일 동안 100여 명의 경찰이 동원돼서 신사 부근 일대를 샅샅이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나와요. 정말 귀신이 곡할 노릇이죠. 당시 노리코가 걸어간 곳이 숲길이긴 했지만 그 길은 산길이면서도 잘 정비가 되어 있는 편이어서 절벽이나 위험한 장소 등 길을 잃을 만한 곳은 없었습니다. 거기다 당시에 날이 굳이긴 했지만 사람도 엄청 많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사람이 실종된다는 게 만약 누군가 납치를 한 거라면 이건 정말 대담한 거거든요. 경찰은 당시 신사를 찾았던 많은 사람들 또한 다 조사했어요. 하지만 의심스러운 인물이나 이상한 소리조차 들은 사람 안 나옵니다. 의심스러운 인물 봤어요 라고 제보한 사람은 한 명 있었네요. 엄마를 찾아 나섰던 이 딸,
딸이 당시 6분 후 바로 엄마 찾아 나왔잖아요. 그때 그 숲길을 혼자 올라가는데 반대로 내려오던 남자 3명이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쓴 수상한 남자 3명을 봤어요. 라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이뿐 그 3명이 누군진 몰라요. 혹시 숲속 야생동물에게 먹혔나? 까지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럼 그 흔적이 남게 되죠. 뼈라든지 옷가지라든지 하다못해 피라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녀가 실종되고 며칠 후 기이한 일은 하나 더 생깁니다. 노리코의 집에 무언의 전화가 몇 차례 걸려온 거예요. 그 전화기 디스플레이에 뜨는 번호 표시는 항상 달랐지만 지역번호는 오사카 그리고 요나고시에서 걸려온 거였습니다. 일부 사람들은요, 딸이 봤다는 3명의 수상한 남자 그리고 실종 후에 걸려온 무언의 전화, 이 라인이 지금 북한 납치 아닌가 했어요. 북한에 납치된 피해 가족들 공통적으로 이런 무언의 전화를 다 받고 했거든요. 하지만 또 그렇다 하기에는 아니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기서 북한 끌고 가려고 납치를 한다는 게 좀 리스크가 크지 않나. 이 공작원 입장에서는 이게 걸리면 안 되는데 지금 여기는 걸릴 확률이 큰 곳이잖아요. 납치를 하려 했다 해도 여기서 하진 않았을 것 같은? 사건으로부터 7개월 후 한 관광객이 자기가 그 사건 발생 시간에 아카기 신사에 있었는데 그때 홈 비디오로 가족들도 찍고 다 찍었는데 이 카메라에 노리코 씨도 찍힌 것 같다 라면서 영상 제공을 해줍니다. 그 비디오 속에는요. 노리코 씨라고 생각되는 인물이 한 남성에게 우산을 내밀고 있었어요. 이 남자는 뭐고? 왜 이러고 있는 거지? 하지만 이 모습을 본 가족들은요, 이 영상 속의 여자 노리코 아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왜냐면 옷 입은 것도 그렇고 키도 그렇고 체형도 그렇고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흐릿하게 나와가지고 멀리서 찍힌 거라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후에 일본의 한 범죄 프로그램에서도 이 사건을 다뤘어요. 그 과정에서 초능력자를 불러가지고 사건 현장에서 투시도 했는데 그 결과 이 초능력자 그녀는 죽었다고 100%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죽었냐? 이 초능력자 말로는 보여요. 노리코 씨는 2명의 남자에게 맞아 정신을 잃었고 팔이 묶였고 눈 가리개를 당했고 그대로 남자들의 아지트에 끌려간 것 같습니다. 거기서 폭행을 당하면서 약간 그 쇠파이프 같은 걸로 머리를 맞은 것 같은데 그렇게 쓰러진 그녀를 다음날 이들이 신사 근처 도로에 버렸어요. 그런데 이때까지 그녀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폭행의 충격으로 기억상실증에 걸려 자신이 누군지 모르게 됐고 그렇게 숲에서 방황하다가 벼랑에서 굴러 떨어져 죽은 것 같아요. 아니 솔직히 이 말 그냥 들어도 좀 믿기가 힘들죠. 이럴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데 더 그런 건 어쨌든 이 초능력자 말로는 벼랑에서 떨어져 죽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럼 시신 나와야죠. 아직까지 이 시신 발견 안 됐거든요. 이걸 봤을 때 아무래도 이 초능력자의 투시는 틀렸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부 사람들은요 불륜 상대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홈 비디오 속의 여인이 노리코인지 아닌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만약 노리코라면 한 남자에게 우산을 내밀어주고 있었잖아요. 그 남자가 불륜 상대인 거지. 계획하에 거기서 만나가지고 둘이 도망간 거 아닌가? 하지만 그렇다 하기에는 101엔 들고 이게 800원대인데 800원 들고 내 연남이랑 도망가?
그리고 가족들 다 같이 놀러 가서 만약 불륜 상대와 도망가려고 했다면 그냥 조용한 날 도망갔겠죠. 굳이 이런 날? 그리고 이후 그녀의 생존 반응, 카드 사용 내역이나 병원에 간 이력 등등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또 다른 사람들은 사이비 종교설도 얘기합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이 노리코 평소에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 사이비 종교에 좀 의지하긴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이 사건에 사이비 종교가 관여되어 있다면 노리코가 자기 며칠날 아카기 신사에 간다고 종교에 보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신도 몇 명이 미리 가서 대기를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노리코를 납치해 간 거 아닌가? 이 역시도 가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건 의외로 가족들이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가족들 중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애초부터 가족 중 누군가 노리코를 죽였고 애초부터 그녀를 안 태우고 신사에 갔던 거죠. 애초부터 노리코는 그 장소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 현장에 대한 상황, 이 모든 게 가족들의 진술, 말뿐인 것 같더라고요. CCTV 이런 건 확인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나마 이 제공받았던 이 홈비디오인데 그 홈비디오 안에 여자 진짜 노리코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가족 중 누군가 사전에 노리코를 죽였고 시신을 유기한 후에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가족들 다 모아가지고 해당 신사로 왔던 거죠. 가족들과 샤바샤바 해서 노리코와 같이 온 것처럼 꾸몄고 그녀가 실종돼 사라졌다고 입을 맞춘 거지. 그렇게 되면 애초부터 아카기 신사에 그녀는 오지 않았으니 그 숲길로 간 적도 없는 거고 가족들끼리 사라져버렸다. 지금 이런 상황까지 만드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 오지 않았으니 현장을 아무리 조사해봐도 단서 안 나오는 거고 그냥 신빙성 없는 제 생각이에요. 뭔가 가족들이 엮여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뭔가 착착착 맞아 떨어지는 느낌이 조금 들어가지고 하지만 경찰이 바보도 아니고 경찰도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족들도 다 조사하고 했었겠죠. 그런데 뭐가 나온 게 없으니까 넘어간 거겠죠. 2008년 6월 가족들은 노리코의 실종 선고를 요청합니다. 여기서 실종 선고란 일본은 생사가 7년간 분명하지 않을 때 가족 등이 주장할 수 있는 제도로 실종 선고가 되면 그 인물은 사망한 것으로 간주돼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사망한 걸로 쳐달라고 이제 2008년도에 이제 요청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시즈카 노리코는 법률상 사망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수사도 종결됐어요. 다른 범인이 있다고 해도 완전 범죄가 돼버린 건데 단 6분이었습니다. 6분 사이 증발하듯 사라져버린 여자.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사건인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너무 짧은 시간에 일어난 증거 없는 기이한 실종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